欢迎光临 차이나는中国人 청청입니다. Hello, 大家好，我是程程. 오늘의 주인공 장빈빈. 장빈빈 1993년 1월 19일 중국江苏省 우시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요. 중국 남자 배우예요. 상하이 희극대학교 연기 전공을 했습니다. 대표 작품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점수, 평가 그리고 인지도가 좀 높은 작품 저희가 골랐어요. 바로 스腾 两个人的小森林 그리고 최근에 올해 5월 방영한 드라마 三分野 등등 많습니다. 장빈빈 얼굴 좀 묘하게 생겼어요. 딱 보자마자 완전 미남, 잘생긴 얼굴인데 근데 분장하고 각도에 따라서 좀 약간 가끔 좀 웃기게 나올 때가 있어요. 본인도 성격이 너무 엉뚱하고 귀여워서. 장빈빈은 어릴 때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3대 연예인을 키우는 예술학교, 중앙희극대학교, 베이징 영화대학교, 그리고 상하이 희극대학교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할 때 상해 그 지역 소속으로 상해 희극대학교 연기 전공을 입학했습니다. 2009년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때 17살 장빈빈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했습니다. 바로江苏 위성-TV에서 주최한 오디션 프로그램 绝对唱响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마지막 성적은 12등 받았습니다. 谢谢冰冰。 실력은 조금 부족해서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 왕성한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도 수많은 중국 스타들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마티엔유, 마천우 또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나오고 恐怕答案都藏得好美丽都可以多点信心我为了了解爱对生命下定决心 정백연 또 이 시기에 나왔어요. 现在是凌晨3点钟 喝了点酒头有点痛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 중앙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방송국도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어요. 绝对唱响 통해서 나온 스타들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통해서 장빈빈 옛날에 장빈빈의 연애 활동 흑역사 여러분은 화면 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很多人认为我晋级原因是因为我的外貌，我觉得美和丑都是父母给的，帅并不代表没有实力。那我去看了广告。 그때 17살밖에 없는 장빈빈은 약간 자신감 넘치고 자기한테 취한 느낌 많이 보여줬어요. 잘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외모로 바로 상하이 희극대학교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해 2010년 또 하나의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했어요. 스타 되고 싶은 건 계속 이루어지고 싶었나 봐요. 我就是明星 나는 바로 스타다 참가했어요. 여기서 1등 차지했습니다. 生生活也温暖我的我每次当你悄悄走进我身边火光照亮了我 하지만 똑같이 딱히 가수로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어요. 이 시기에 2009년, 2010년 이 시기에 장빈빈 스타일 약간 한국 Y2K 시대 우울하면서도 멋있는 척하는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귀여워요. 2012년 그때 당시에 장빈빈 상하이 희극대학교에서 1학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 드라마 웨이시대 제작팀에 캐스팅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순조롭게 중국嘉行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했습니다. 여기부터 정식으로 데뷔했어요. 2014년 3월 장빈빈하고 여배우 종추씨 공동 주연한 쇼품 드라마 爱的 M型 转弯 요크에서 방송했습니다. 아직은 점수도 나오지 못한 상태고 왜냐면 아는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댓글 한 10개도 안 돼요. 댓글 남기는 사람들 거의 다 장빈빈 팬이에요. 이 작품 총 6편이에요. 회당 12분밖에 안 됐어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爱的 M型 转弯은 이거 제작비가 저렴한 쇼품 드라마예요. 그리고 배우들 그때 당시에 인지도도 없고 방송하고 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근데 장빈빈은 지금하고 2014년 이때 당시 모습이랑 비슷해요. 똑같이 생겼어요. 늙지도 않고 아마도 데뷔하자마자도 노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성숙한 외모 가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어려지고 젊어지고 잘생겨지는 케이스예요. 이어서 같은 해에 7월 아까 말씀드린 캐스팅된 드라마 웨이시대 방송 시작했습니다. 장빈빈은 조연 중에 한 명 잔딩이의 역을 맡았어요.
맡았어요. 주인공 배우는 양미하고 홍콩 배우 유은르 맡았습니다. 신기하게 이 작품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한국 배우 김범도 주연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은 그때 2009년에 꽃보다 남자 때문에 중국에서 인기 엄청 많았어요. V시대 점수는 6.9예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출연진들 보시면 거의 다 같은 회사 동료들 같이 출연했습니다. 이게 바로 짜싱 회사의 마케팅 방식입니다. 한 작품을 독점하는 스타일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은 좋은 점은 한 번에 만약에 좋은 작품 만나면 배우도 동시에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뜸하잖아요. 그래서 짜싱 이런 마케팅 방식도 수많은 팬들 많이 반대합니다. 2015년 12월 정빈빈 주연으로 맡은 드라마 송송나년 시즌2 방영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아주 어색하네요. 4.4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민민은 이번에 송송나년 시즌2에서 지어란라는 역을 맡았습니다. 송송나년 이 드라마는 2014년에 시즌1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지어란 역을 맡은 사람은 마이징팅이었습니다. 송송나년은 처음에는 학교 이야기예요. 청춘, 고등학교 이야기. 여기서 2는 다들 졸업하고 나서 사회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름만 똑같고 내용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배우들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죠. 시즌2는 스토리도 논리적이지 않고 배우들도 연기 시즌1보다 부족한 점은 많고 그래서 방송하고 나서 다들 보다가 그냥 이런 거 왜 시즌2 만들었나 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2016년 2월 1일 사그 로맨스 드라마 寂寞空庭春雨晚 방영했습니다. 점수는 안 높아요. 4.9예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은 바로郑爽하고 홍콩 배우 류칼웨이 맡았습니다. 물론郑爽은 이미 어떤 사건 때문에 사라졌어요. 여기서 정빈빈은 남자 2호를 맡았습니다. 寂寞空庭春雨晚 이 드라마는 정빈빈의 첫 사그 드라마예요. 시대 배경은 청나라예요. 청나라의 분장은 남자 배우의 비주얼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전에 우리 슈갈편도 말씀드렸는데 청나라 시대의 남자들 분장은 정면으로 볼 때 완전 대머리예요. 정민빈 여기서 청나라 분장 좀 괜찮게 잘생기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좀 어머니들 좋아하는 막장이에요. 주말 드라마 같은 분위기예요. 내용만 따지면 퀄리티가 좋은 작품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영원한 매력 가지고 있는 막장의 맛. 방영할 때는 주인공 맡은 두 배우는 그때 당시에 인기 스타였어요. 그리고 주제도 그때 당시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청나라의 로맨스 스토리예요. 낮은 점수랑 반대로 방송할 때는 시청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때 중국에서 평균 시청률 1.1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1% 넘은 드라마는 거의 국민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한 40% 이 정도예요. 같은 해 같은 2월 26일 정빈빈의 도시 판타지 드라마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은 도시 야오치탄, 도시에서 요괴들의 기괴한 이야기. 점수는 5.1이에요. 정빈빈은 여기서 원래는 늑대였는데 한 100년, 1000년 살고 나서 늑대 인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파격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도시야오치탄 중국 인기 소설로 가색한 드라마예요. 작가님 그냥 새로운 드라마 쓴 느낌이고 소설 팬들 너무 실망하고 원래 소설 원작을 너무 존중을 받지 못한 느낌 들었다. 이런 호평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들 비주얼도 비판 많이 받았어요. 원래 소설 중에 다들 잘생기고 예뻐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는 수많은 출연진들 중에 정빈빈 유일하게 눈에 띄게 잘생겼습니다. 2012년만 작품 4개 나왔네요. 이어서 같은 해 7월 대만 실력파 배우 자징원하고 최신지 같이 공동 주연한 드라마 隐形的翅膀 방영했습니다. 점수는 여전해요. 4.5예요. 이 隐形的翅膀은 좀 한국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전형적인 주말 드라마예요. 가족 이야기예요. 하지만 좀 막장, 역시 막장이에요. 정빈빈은 그 중에서 남자 주인공 최신지의 아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지훈도 이런 드라마는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댓글 보면 엄청 웃겨요. 나는 자징원만 보고 이 드라마 참고 봤습니다. 자징원 혼자 살렸다. 이런 댓글 많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괜찮은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2012년 8월 양양하고郑爽 공동 주연한 드라마 微微一笑很倾城 방송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재밌어요. 그리고 微微一笑很倾城은 점수도 좋아요. 7.2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중국에서 방송하고 나서 인터넷 조회수 10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양양하고 정수왕 둘만 뜬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정예成도 이 드라마 통해서 인지도 상승했고 장빈빈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 상승했습니다. 장빈빈은 여기서 해커 역할 맡았습니다. 또 반전이 있어요. 또 정예成엄청 잘 챙기고 둘이 묘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BL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둘이 케미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어서 2017년 1월 장빈빈하고 디리러바 같은 회사 동료하고 주연진들 보시면 다 짜신 회사 나온 연예인들이에요. 같이 공동 주연한 드라마 漂亮的李慧珍 방송 시작했습니다. 점수로만 따지면 아주 안 좋아요. 3.1만 나왔어요.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그녀는 예뻐다를 가지고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장빈빈은 여기서 남자 2호 최시원 역을 맡았습니다. 아주 맨날 장난치고 여자 주인공하고 티키타카 하는 따뜻한 남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방송하고 나서 역시 점수랑 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시청률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단점은 원래 원작 그녀는 예뻐다는 16부작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리메이크하고 나서 46편까지 만들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템포 느려지고 지루함 느낄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방송하고 나서 그 해에 디리러바 금은상에서 시청자들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상을 탔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다들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이 드라마 퀄리티도 별로고 재미없는데 어떻게 얘가 시청자들 좋아하는 여신상을 받을 수 있냐. 아마 이것 때문에 디리러바 상 받고 나서 이 드라마 점수 조금 더 떨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디리러바의 영향력은 중국에서 상당히 많아요. 조작보다 정말 인기가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라서 그렇게 공평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거 진짜 안에 무슨 안 좋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청률 좋지만 점수가 낮은 경우 종종 있습니다. 네, 같은 해 2월 이 드라마 나왔어요. 이거 정말 대작인데 양미하고 저유팅 공동 주연한 사그 환타지 드라마 三生三世十里桃花 방송하고 나서 점수는 합격했어요. 6.25 받았습니다. 똑같이 점수는 합격 이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민 드라마였어요. 모든 사람, 내 주변 사람들 다 三生三世十里桃花 이 드라마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이후에는 양양하고 류혁비 같은 작품 영화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버전은 실패. 장빈빈은 여기서 남자 주인공 아니고요. 조연으로 이황자 리징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방송 내내 같은 기간에서 시청률 늘 1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성공했고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주 열풍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정빈빈의 비주얼, 얼굴 조금씩 잘생기기 시작한 느낌 들었어요. 이전에는 좀 소년 느낌 강했지만 작품 중에 좀 애절하고 매혹적인 눈빛으로 자기만의 연기의 특징 잘 표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장빈빈 관련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